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입니다. 요즘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바로 이 서울자가 김부장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남일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또 제가 주로 요즘에 상담해드리고 있는 분들의 연령대가 이 김부장이랑 좀 비슷하다 보니까 좀 많이 몰입이 되더라고요. 최근 에피소드에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은 김부장이 퇴직금을 가지고 상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김부장이 그 분양사무소에 가가지고 막 상담을 막 받는데 제가 속으로 막 그랬습니다. 제발 저 계약하지 마라. 계약하지 마라. 근데 결국 계약을 하더라고요. 잔금은 치르지 마라. 그래, 날리더라도 1억만 날리자. 이런 마음을 계속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잔금도 되게 빨리 치르더라고요. 아무튼 그 모습을 보면서 김 부장이 상가가 아니고 이 월배당 ETF, 요즘에 커브드콜 ETF 많이 투자하잖아요. 이걸 먼저 알았다라면은 김 부장의 노후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김 부장이 퇴직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퇴직금만 3억이 넘었고, 그리고 희망퇴직 위로금으로 한 2억 정도 받았으니까 토탈 한 5억 정도 돈이 있었던 거죠. 이 드라마상으로는 약간 이 김 부장이 좀 찌질한 느낌 뭐 이런 게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엘리트죠. 왜냐면 21년 기준 직장인들의 퇴직금 규모가 평균적으로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상위 1%의 직장인들의 퇴직금이 4억 7천만 원이에요. 근데 김 부장이 약 5억을 받았잖아요. 물론 이제 위로금 포함이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퇴직금 실물 이전 많이 하거든요. 그 최고치가 저도 5억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1억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1,000만 원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 김 부장이 받은 퇴직금은 사실 굉장히 큰 돈이다. 하지만 김 부장은 이 극 중에서 돈에 만족하지 않죠. 왜냐하면 연금으로 전환을 하면 많이 안 나오거든요. 평균적으로 대기업의 부장 자리에 있으면 그래도 연봉이 다 1억은 넘어갑니다. 그러면 실수령액은 600에서 한 7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5억을 가지고 연금으로 수령하기 시작을 하면 보통 얼마 받을 수 있냐면은 대략 연 4% 내외로 봐요. 그러면은 연 한 2천만 원, 그럼 월로 따지면은 한 200만 원 남짓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도저히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5억이라는 돈이 커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 부장이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극 중에서도 그랬지만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퇴직을 해버리게 되면은 가장들이 어떤 고민을 많이 하냐면은 이 현금, 이 캐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취업을 하면 좋지만 이 취업이 쉽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목돈을 가지고, 이 퇴직금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창업이라든지 상가 투자, 혹은 리딩방의 입장에서 주식으로 뭔가 돈을 벌어보겠다라든지 이런 선택을 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직장인들이 퇴직금을 날리는 3대 케이스예요. 프랜차이즈 창업은 왜 실패 요인이 크냐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나라 이게 상도덕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좋은 자리를 잡아서 카페를 차렸어요. 그러면은 바로 건너편에 또 카페가 생겨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민족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카페 창업을 해서 돈을 잘 벌린다 그러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옆에 가서 나눠 먹어야 돼. 똑같은 업종을 차려버리죠.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는 또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고 레시피라든지 이런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류의 다른 게 들어왔을 때 나의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매출을 그냥 나눠 먹는 거죠. 그리고 트렌드가 바뀌게 되면은 그때는 또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보면은 요아정, 작년까지 인기가 엄청 많았는데 요즘에도 뭐 요아정 인기 많지만 비슷한 매장이 또 벌써 생겼잖아요. 그리고 코스트코에 가잖아요. 그 요아정이랑 똑같은 맛의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리고 상가 투자 사실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직장인들이 받는 퇴직금으로 좋은 상가를 사기가 어렵다라는 게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딩방의 입장에서 주식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어낸다. 이거 실패할 확률이 100%도 아니고 10,000%예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리딩방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럼 삼성전자 뭐하러 반도체 개발합니까? 그냥 리딩방에 입장해가지고 수조 원의 돈을 굴리지. 대기업도 안 하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금융기관에서도 리딩방처럼 자산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됐으면은 뭐하러 힘들게 영업점포 내가지고 영업하고 금융상품 만들고 세일즈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혹여라도 예상치 못하게 빠르게 퇴직을 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퇴직금을 날리는 케이스에 똑같이 또 투자를 해가지고 그나마 있던 노후 자금을 날리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제가 쓴 책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은퇴 준비는 사실 취업하는 그 순간부터 해야 돼요. 내가 50살, 60살이 됐을 때 어떠한 일을 하면서 또 다른 노동소득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걸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제2의 인생이 왔을 때 스무스하게 이제 넘어가는데, 평생 뭐 사무직만 하다가 혹은 뭐 어떤 다른 일만 하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나가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나이는 차 있고 내가 기술은 없고 이러면은 어디 재취업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50대가 되면 사실은 이 가정에서는 고정 비용이 가장 높은 시기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이 아직 독립하지 않았고 뭐 고등학생이나 이제 대학생쯤 되기 때문에 그런 현금 흐름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내가 뭐 1억 투자하면은 한 달에 뭐 500만 원 수익 낼 수 있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노후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 퇴직금이 이 연금소득으로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왜 이렇게 활용을 하지 못하는가? 평균적으로 보면 10%도 채 안 되거든요. 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첫 번째 이유는 일단 규모가 너무 적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4, 5억씩 퇴직금 받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몇 천만 원 수준인데 그 돈으로 연금 전환해봤자 사실 푼돈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퇴직금이 적은가? 사실 매년 300만 원씩만 퇴직금이 쌓이고 여기에 수익률 10%가 누적이 되면은 30년 뒤에 쌓이는 퇴직금 규모가 무려 5억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매년 쌓이는 퇴직금의 규모는 계속적으로 이제 커지겠죠. 그러면 이거 이상의 돈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산관리, 퇴직금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돈이 안 만들어지는 거고, 두 번째 원인은 중간 정산을 계속 해버리죠. 우리가 한 직장에 들어가서 20년, 30년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계속 이직을 할 때마다 이 퇴직금을 정산받는데, 그럴 때마다 이거를 IRP에 옮겨서 잘 굴려야 되는데 자꾸 쓰죠. 뭐 자전거 사든지 뭐 컴퓨터 사든지 해외여행 가든지 자꾸 씁니다. 쓸 때는 기분 좋죠. 하지만은 이게 30대까지 몰라요. 40대 초반도 몰라요. 중반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 사라진 퇴직금만큼 아까운 게 없죠. 근데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사실 뭔가 회복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유 중에 하나가 주택으로 갑니다. 중간 정산해서. 보통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퇴직금 정산 받고 뭐 대출을 줄이거나 대출 상환한다든지 이런 목표로 돈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퇴직금이 연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금 규모가 1,000만 원, 2천만 원 수밖에 안 되는 것이다. 반대로 퇴직금만 잘 관리를 해도 5억 원 이상의 노후자금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내 퇴직금을 좀 잘 굴려야겠다. 잘 굴리는 것 플러스 다양한 소비로부터 이 퇴직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겠다. 이 다짐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김 부장 얘기를 하면은 김 부장의 어떤 노후를 망친 종이 한 장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 상가를 분양한다는 이 전단지 한 장.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전단지가 상가 분양이 아니고 막 월배당 ETF, 커버드콜 ETF 이런 홍보 자료였으면은 그래도 퇴직금 5억 플러스 5억 대출을 더 받아서 이 빚이 생기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요즘은 월배당 ETF에 대해서 많은 분들 아시지만 이 커버드콜 ETF에 투자를 하면은 연 5에서 많게는 19%의 분배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9%면요 1억 투자하면은 1년에 1,9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월로 따지면 15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분배율이죠. 왜냐면은 오피스텔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약 4%니까 그거 대비 한 4배에서 5배 정도 이제 높은 수치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커버드콜 월배당 ETF 투자를 해서 연 20%에 육박하는 이 분배율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배율은 10% 내외로 책정을 하는 게 그래도 이 투자의 원금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좀 줄이는 포트폴리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당주 ETF에 투자를 하면은 연 배당률 한 4에서 5% 예상할 수가 있고, 해외 채권은 한 6에서 7%, 그리고 리츠에 투자를 해도 한 5에서 6% 정도의 배당률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 부장이 월배당 ETF만 조금 공부를 했었어도 혹은 주변에서 이런 걸 조금 알려줬었어도 그토록 원하던 이 월천 낙수, 이게 꿈은 아니었습니다. 보면서 저걸 왜 ETF를 알려준 사람이 하나도 없지? 저 대기업 다니는 사람 중에 분명히 부동산 말고 이 주식이라든지 ETF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라는 상상을 계속했어요. 근데 사실은 한 2, 3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면은 우리나라의 재테크의 키워드는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처럼 월배당 그리고 커버드콜 ETF가
2, 3년 전에는 사실은 존재감도 없었고 이렇게 분배율이 높은 커버드콜 ETF가 없었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이었다라면은 저렇게 무리하게 상가 투자하지 않았어도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5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좀 취업해가지고 2, 300만 원 정도의 노동소득을 만들어냈다라면은 남은 노후가 꽤나 여유로웠을 텐데 라는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김부장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 월배당 ETF 그리고 커버드콜 ETF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주의하실 거는 있어요. 이 월배당 ETF 투자하기 전에 ETF의 이 분배금과 주식의 배당금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통해서도 올린 적이 있으니까 한번 유심히 보시고 이 분배금에 대한 개념을 좀 제대로 이해하신 다음에 월배당 ETF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커버드콜 ETF의 분배율이 너무 높으면은 자본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에 추종하는 커버드콜 ETF가 있는데 분배율이 막 연 20% 나온다. 근데 코스피의 연평균 수익률은 과거 역사를 역산을 해보면은 연 20% 상승을 안 했거든요. 그 말은 즉슨 너무 분배율이 높으면은 내가 최초에 투자했던 투자의 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 그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한 5억, 10억 막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월배당 ETF 투자를 해가지고 조기 은퇴를 하시겠다라는 분들도 많거든요. 충분히 만족스러운 분배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사이즈가 커지면은 이 절세 대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분배금은 거의 대부분 배당소득에 다 잡혀버려요. 그럼 당장 세금도 세금인데 건보료 이슈도 생길 수가 있어서 이 절세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서 직장인들의 현실과 사실 거의 흡사했고, 또 노후 준비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그러한 좋지 못한 선택들을 지금 김 부장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노후 준비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